안녕하세요, 키레나입니다. 우마무스메 실전 캐릭터 파트 1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급설정을 한 캐릭터입니다. 자,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애니메이션 3기 세 번째 시리즈가 이 절찬리에 10월 4일 방영됐습니다. 자, 2월에요, 파카라이브에서 기타상 블랙과 사토노 다이아몬드가 3기 주인공이라고 발표하면서 많은 화제를 몰았던 이 애니메이션에 주인공들을 제외한 다른 출연말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쏠렸고, 그런 가운데요, 더 궁금증을 자내던 명마가 한 말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말이 나올 것인지에 대한 화제가 끊이지 않았고, 화제만큼 이 싸이게임즈에서도 끝까지 이 말의 출연을 극비로 다루기도 했습니다. 팬들의 애간장을 태운 거죠. 아주 밉네요, 싸이게임즈. 네, 바로 아시겠죠? 환상의 상감마 두라멘테입니다. 두라멘테 2012년 3월 20일 홋카이도 명문 목장 노돈팜 출신입니다. 생일이 저하고 같아요. 네, 부마는요 2004년 일본 더비마인 킹 카메하메하, 모마는 2003년과 2004년 엘리자베스 여왕배를 우승한 어드마이어 그루브입니다. 자, 이름에 그루브가 붙어 있다면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네, 바로 에어그루브입니다. 어드마이어 그루브가 여자인 에어그루브의 딸이 되고 두라멘테는 손자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기타상 블랙의 육성 스토리에 에어그루브가 두라멘테를 트레이너 수준으로 붙어 다니며 지도해주고 있기도 하고, 역할은 에어그루브의 엄마의 제자로 설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주는 어디일까요? 네, 마주는요 유한회사 썬데이 레이싱입니다. 검정색 몸판에 빨간색의 X자, 그리고 검정과 노랑의 스트라이프 무늬에 승부복하면 이 클럽이 떠오르실 겁니다. 자, 썬데이 레이싱은 클럽 법인 마주인데요. 클럽 법인은 일구자 마주를 모집해 결성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는 요시다 슌스케 씨로 이 노돈팜 요시다 가츠미 씨의 아들입니다. 식구끼리 다 하고 있습니다. 썬데이 레이싱은 이 부에나비스타, 드림저니, 오르페브르, 젠틸론나, 크로노제네시스 등의 이 은퇴한 명마를 비롯해서요, 샤프리알, 리버티 아일랜드, 송라인 등의 뛰어난 현역 말들도 많이 소유하고 있고, 이 명마들의 마주는 이 클럽 마주다 보니 하나 둘이 아닌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말에 따라 가격과 구자가 결정되는데, 이 두라멘테의 경우는요 1억엔 1구자 250만엔 총 49자로 마주를 모집했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마주가 되셨는지는 모르지만 작게는 1구자부터 여러 개의 구자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요 10명에서 20명 사이에 클럽 마주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소속은요 미오 트레이닝 센터의 호리 노리유키 구사입니다. 자, 호리 구사 역시 많은 명마를 배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요 올해의 더비마인 타스티에라도 호리 구사 소속입니다. 자, 이탈리아어로 거칠고 확실하게 라는 뜻의 이 음악 용어의 마명을 받은 두라멘테의 데뷔는 2014년 10월 12일 라스트 직선이 길고도 험한 도쿄 경마장이었습니다. 양혈통의 자손이라는 명성답게 인기 1위로 출주하지만 이 늦은 출발로 인해 2착으로 들어오고 맙니다. 자, 결론을 말하면 이 늦은 출발은요 게이트가 미흡하다는 것이고, 그런 것은 이 기질이 조금 나쁘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데뷔전, 그 다음으로 미승리전에 출주를 하는데 6마신차에 대차로 1착을 하지만 여기에서도 기질이 문제였을까요? 출발 게이트에서 앞다리를 일으켜 세우는 등 불안을 보였고, 결국요 JRA로부터요 발주 조교 재심사를 받는 통보를 받고 맙니다. 많은 말들에 대해 얘기하지만 조금 잘 달리는 말들은 성격이 괴팍해서 그런지 이 재심사를 꽤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레이스를 마치고 구사로 돌아온 두라멘테는요 발주 재심사를 위해요, 세상에, 목에다가 밧줄을 걸고 게이트에다가 묶어서 게이트 내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훈련을 받고 재심사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참 멀고도 험한 마생입니다. 깔끔하게 심사를 통과한 후 3세 출주 첫 레이스는요 2월 2일 세인트 폴리아상으로 무려요 5마신차로 압승을 하고 일주일 만에 다음 레이스인 G3 공동통신배에 출주하게 됩니다. 와, 어떻게 일주일 만에 레이스를, 이건 아닌 듯 합니다만, 아무튼 자, 인기 1위로 당일을 맞이한 두라멘테는요 이 레이스에서 강력한 상대를 만나게 되는데, 이 같은 클럽 소속의 리얼스틸입니다. 이 친구의 마명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네, 리얼스틸, 아메리카 SF 리얼
리얼스틸에서 SF 영화 리얼스틸에서 유래한 마명이라고 합니다. 마명답게요. 일찌감치 더비 후보로 지명된 말이었는데 공동통신배에서 중간에 자리 잡기를 제대로 못하고 나오지 못하는 이 두라멘테와는 달리요. 아주 좋은 위치에서 원활하게 달리면서 두라멘테를 따돌리고 리얼스틸이 1착으로 들어옵니다. 사실요. 이때만 하더라도 팬들은요. 두라멘테가 리얼스틸의 이 벽을 넘을 수 있을까라고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팬 중에 한 사람이 저이기도 했고요. 공동통신배에 지면서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클래식 출주를 해야 하는데 상금이 모자란 것이었습니다. 출주권 획득을 위해 레이스를 더 달려야 했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마체의 상태도 별로 좋지 않아서 진영에서는요. 후보 출주권을 약간 기대하면서 사츠키상의 직행을 선언합니다. 사실 진영에서는요. 사츠키상 출주에서 제외되면 아오바상을 출주해서 출전권을 획득하고 일본 더비에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럭키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상금 자격 출전과는 상관없이 출전마가 이 36년 만에 풀게이트를 미달해서 두라멘테가 무사히 출주할 수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때요,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사츠키상을 기점으로 새로이 기승 파트너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2015년 JRA의 기수 면허를 취득한 이탈리아 출신 미르코 데무로 기수였습니다. 3기 애니메이션에서 이 미르코 데무로 기수가 카메오 출연을 하는데요. 기타상에게 트레생 가는 길을 물어보는 장면이 있는데 이 두라멘테를 만나러 가는 것을 처음으로 묘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츠키상 출주 멤버들도 화려합니다. 강적 리얼스틸, 야요이상을 우승한 사토노 크라운, 스프링 스테이크스를 우승한 기타상 블랙 등이 출주한 가운데 이 스페셜 위크의 외손자인 이 클라리티 스카이가 예상 밖의 선두를 치고 나오고 기타상이 그 뒤로부터 출발합니다. 자, 두라멘테는 초반 조금 늦은 출발로 인해 후방에서 레이스를 시작해 줄곧 마군을 뚫지 못하고 앞으로 나오지 못한 채로 4코너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 4코너에서 데무로 기수가 안쪽에서 바깥 최외곽까지 크게 사행으로 달리는 작전 아닌 작전을 벌이게 되면서 자세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재빨리 자세를 바로 잡고 짧은 나카야마 경마장의 라스트 직선을 강렬한 폭주로 달리면서 도주 선행을 하고 있던 기타상 블랙과 선두그룹에서 안정적으로 달리던 리얼스틸을 제치고 경이로운 우승을 합니다. 당시요 방송 아나운서가 이렇게까지 강했던 것인가 라고 외치던 이 멘트가 굉장히 강렬하게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이 4코너에서의 사행 질주로 인해서요 3마리의 진로를 방해한 결과가 나오고 순위의 강등은 없었지만 이 데무로 기수에게 4일간의 기승 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사실요 당시 보는 팬 입장에서는 강등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을 하고 결과를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츠키상을 제패한 두라멘테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역시요 에어그룹의 손자답다는 칭찬이 여기저기 쏟아지면서 더비 우승의 기대를 한몸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인지요 5월 31일 개최되었던 제82회 일본 더비에서 1.9배의 인기몰이를 하면서 출주를 하고 이 늦은 출발 등 진영에서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좋은 스타트와 함께 레이스에서도 절충점을 잘 찾으면서 중간 집단에서 묵묵히 달리다가 이 도쿄 경마장의 긴 라스트 직선의 언덕을 순식간에 달려 나오면서 후속말들을 여유있게 따돌리는 우승을 합니다. 완전히 정석적인 질주를 보여주는 우등 모범생의 달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분 23초 2라는 레코드 기록으로 들어오는데요. 아버지인 킹 카메하메하와 디프 임팩트가 가지고 있던 일본 더비 레코드를요 0.1초 앞당기면서 기록 경신을 하고 2011년 오르페브로 이래 4년 만에 사상 23번째 클래식 2관마의 타이틀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2009년 로지 유니버스 이후 6년 만에 관동 소속 말의 더비 우승, 관동 소속 말의 클래식 2관 달성은 1997년 써니 브라이언 이후 무려 18년 만에 얻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참고로 일본은요, 관서의 리또 트레이닝 센터와 관동의 미호 트레이닝 센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본 더비 우승 후 후반기 레이스 목표로 진영에서는요 클래식 3관 달성이 걸린 국화상 아니면 10월 프랑스의 동산 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이 개선문상에 2개 중에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던펌 하야케타 목장에서 방목하는 도중에 양요골 원이단 골절이라는 부상이 발견됩니다. 양다리 관절 내에 이 쌀알 정도의 연골편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이 증상은 뭐 약하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남은 경주마 생활을 위해서라도 뼈 조각을 적출하는 수술을 하는
하는 게 좋다는 결정과 함께 수술을 하고 재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일본 더비 이후 후반기 시즌은 부상으로 인해 전체 휴식을 피할 수 없게 되었지만 클래식 폼 이관왕 재패가 크게 평가되면서 JRA가 각 부분의 연도 대표만을 선출하는 투표에서 무려요 291표 중 285표라는 압도적인 득표수로 2015년 최우수 3세에 선출됩니다. 부상 없이 국화상이나 리마를 나왔더라면 개선문에 출주했었더라면 또한 이런 것들 연도 대표마가 될 수도 있었을 테라는 아쉬움이 남는 장면이었습니다. 참고로요 애니메이션에서도 고증 묘사가 되어 있듯이 도카이테요만큼이나 두라멘테도 특이한 걸음걸이를 하고 있는데요. 앞다리를 위로 이렇게 뻗으면서 터벅터벅 걷는 이 거의 걸음이라고 하는 스타일은 관절에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부상에 걸리기 쉽다는 평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9개월간의 재활 기간을 보내고 출주한 레이스는 G2 나카야마 기념입니다. 라이벌인 리얼 스틸과 이스라보니타와 로고타입의 3세대 사츠키상 챔피언들이 모인 가운데 인기 1위답게 완승을 거두면서 팬들의 부상에 대한 심려를 깔끔히 덜어냅니다. 그리고 다음은 세계의 무대 2401m의 이 두바이 시마 클래식의 출주를 위해 메이단 경마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결과에 따라 개선문 출전을 준비하려는 진영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당일 레이스에서 생각지도 못한 액시던트가 발생합니다. 마장을 입장한 후 오른쪽 앞다리에 편자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편자를 다시 하는 것도 다는 것도 잘 되지 않아서 그대로 출주하게 되고 결과는요 영국의 이 포스트 본드에게 우승을 내주면서 2착으로 들어옵니다. 운동화 없이 맨발로 달린 셈이 되는데 이 레이스에서 참여했던 이 세계적인 라이언 무어 기수가 야, 편자 없이 이렇게 잘 달리는 말은 처음 봤다고 극찬을 할 정도로 진짜 강한 말이라는 걸 모두가 인식해준 그런 레이스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러블로 인한 2착의 패를 뒤로하고 귀국을 한 후 선택한 무대는 그랑프리 다카라즈카 기념입니다. 여기에서 이 늦게 실력 발휘를 하기 시작하면서 봄 텐노상을 이기고 올라온 우리의 기타상 블랙과 만나게 됩니다. 도주라는 각지를 잘 발휘하듯 기타상 블랙이 선두를 달리고 중간 뒤에 집단에서 가던 이 두라멘테는요 라스트 직선까지 마군에서 제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다가 200m를 남기고 외곽으로 겨우 나오면서 폭풍 질주를 하지만 이 엘콘도 파사의 외손녀인 마리아 라이트에게 1착을 내주고 2착으로 겨우 들어오게 되고 도주를 하던 우리 기타상 블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아쉽게도 3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액시던트가 발생하는데요. 결승선을 지나서 두라멘테의 걸음걸이가 흐트러지고 뭔가 이 마체의 이상을 발견한 듯 데모로 기수가 등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이 바로 검사한 결과 좌전지 하행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 진단을 받은 3일 후요. 여러 개의 인대와 힘줄을 손상으로 수의사로부터요. 경주 능력 상실 진단이 내려지고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은퇴 후 돌아간 곳은 제2의 마생을 살기 위한 샤다이 스탈리온 스테이션입니다. 팬들의 관심은요, 어떤 자마들이 배출될까에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첫 베이비가 누구였을까요? 기대되죠? 네, 그 이름도 어여쁜 G1 3승의 스윕 토쇼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슴털 색의 앞말이었습니다. 후에요, 이 클린 스윕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 아빠 엄마가 명마이다 보니 태어날 때부터요, G1 오간 베이비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라멘테는 참 아쉽게도요, 2021년 8월 31일 급성 대장염으로 9살의 젊은 나이에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모마인 어드마이어 그루브도 이 두라멘테를 낳고 10개월 후에 12살의 젊은 나이로 빨리 가버린 터라 이 모자간의 빠른 죽음에 이 팬들은 많은 슬픔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이 팬으로서 코로나로 힘든 시기였던 터라 두라멘테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마들에 대한 팬들의 기대만큼 이 빅 자마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경마를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두라멘테가 죽은 후 약 2달 후인 10월 24일 타이틀 홀더가 국화상을 우승하면서 두라멘테가 생전에 하지 못했던 클래식 마지막 타이틀을 아들이 이루어주는 감동 어린 레이스를 펼쳤고 2022년 스타즈 원 어스가 벚꽃상과 옥스를 우승하면서 아버지에 이은 클래식 2관 달성을 하게 됩니다. 타이틀 홀더가 봄 텐노상, 리버티 아일랜드가 한신 주버나일 필리즌을 우승을 합니다. 올해죠. 2023년은요. 리버티 아일랜드가 벚꽃상과 옥스를 우승하면서 클래식 3관 마지막 타이틀인 추화상을 10월 15일에 도정합니다. 만약 리버티 아일랜드가 이 추화상에서 우승한다면 북의
2의 킹 카메하메하에서부터 모게인 에어 그루브의 막에 엄청난 역사를 세우게 됩니다. 팬의 입장에서 이 하늘나라에서 좋은 소식을 듣고 웃는 두라멘테를 생각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꼭 트리플 티아라를 리버티 아일랜드가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JRA의 명마의 초상편에서 두라멘테를 끝없는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표현했습니다. 오기가 강했던 그녀의 자식은 대장부 기질의 여제가 되어 그 딸 또한 우아한 여왕으로 이름을 날렸다. 그리고 여왕의 마지막 아이는 기회의 용장으로 거칠게 세상을 통솔한다. 자식들에게 전해지는 야성과 손자들에게 전해지는 품격. 피의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진다. 자, 여기에서의 그녀는 외 증조모인 1983년 오크스 우승마 다이나칼, 그리고 여제는 너무나도 유명한 외조모인 에어 그루브, 여왕은 모마인 어드마이어 그루브입니다. 세상을 통솔한 기의 용장은 두라멘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기에서 내려오는 모자간의 5대에 걸친 지원 우승의 이 양혈통의 끝없는 이야기의 주인공 두라멘테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잘 보셨나요?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